최근 별다른 소식이 없던 국방부가 주말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격적으로 추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지난 12.3 내란의 핵심 방첩사령관 인사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올림과 동시에 국방부 대격변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7월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에 사상 최초로 공무원 출신 인사를 기용한 이후 인사 관련해선 한동안 잠잠하던 국방부가 오늘 전격적으로 2차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 방첩사령관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에 편무삼 육군 준장을 발탁했다고 하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사, 삼사도 아닌 비주류 학사장교 출신이란 점입니다.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방첩사령부 조직 안정을 위한 적임자로 방첩사령부와 관련된 현안 업무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있던 이경민 소장은 육군으로 원대 복귀 조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는 이경민 소장이고 이번에 새롭게 온 인사는 편무삼 준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투스타를 원스타 인사로 바꾼 셈인데 그마저도 기존 방첩사령관이었던 여인형은 3스타 중장이었습니다. 따라서 3스타 자리에 원스타 인사를, 그것도 육사도 삼사도 아닌 학사장교 출신 인사를 배치한 것은 파격의 파격 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로선 안규백 국방장관이 이번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사실상 국방부에 대격변을 예고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앞서도 말했듯 기존 중장급이었던 방첩사령관 보직을 소장급 보직으로 격하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보도에서도 이번에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으로 인사이동된 편무삼 준장이 다가올 하반기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하여 정식 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 안 그래도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로 12.3 내란의 핵심 축 중 하나인 방첩사의 폐지 및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첩사의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것뿐 아니라 국정위의 발표대로 방첩사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나온 보도를 보건대 방첩사는 이름 그대로 방첩 활동만 하게 되고 기존 안보 관련 수사권은 전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보도를 보면 안규백 장관이 왜 편무삼 준장을 방첩사에 배치했는지 강하게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방첩사가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수사권만큼은 남겨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했다는 것인데 조직이 삭제돼도 모자랄 방첩사가 한두 마디 얻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무엇보다 방첩사의 이런 후한무치한 반항을 잠재우기 위한 인사로서 육사의 빚이 없는 학사장교 출신 편무삼 준장을 기용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건 예정대로 될 시 방첩사의 수사권을 가져가게 될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그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주로 준장, 소장급이 맞던 보직이었는데 계급상으로 보면 중장급이 사령관으로 있던 방첩사보다 한두 단계 아래 계급입니다. 고로 방첩사령관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격하시켜 국방부 조사본부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춤으로써 방첩사가 가졌던 수사권 이관을 더 매끄럽게 하려는 것이 안규백 장관의 큰 그림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국방부 조사본부와 방첩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넘어 향후 군 내부 육사 카르텔 및 내란 잔당 소탕을 위해서라도 국방부 조사본부장 보직이 더 격상되는 것은 물론 국방부 내 추가 대격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 뇌피셜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아무튼 이를 모두 종합해 안규백 국방장관의 인사 방향을 정리하자면 첫째, 내란에 가담한 조직은 반드시 책임을 물린다. 둘째, 마찬가지로 내란 DNA가 있는 육사는 배제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육사를 해사 공사와 합쳐 국군사관학교로 다시 만드는 것인 만큼 적어도 그때까지라도 육사 출신들이 군 요직에 앉아 더 이상 폐악질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요즘 특검발 뉴스가 거의 홍수 수준으로 쏟아지는지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나온 국방부 인사 뉴스랄지 다른 뉴스들보다 주로 특검 수사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검이든 국내 내란 잔당 세력이든 모두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다소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법원입니다.
그간 조희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티 안 나게 내란 세력에 협조하려는 건 아닌지 오히려 잠잠하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민주진영이 법원의 일격을 맞고서야 조치에 나섰던지라 이번만큼은 우리가 먼저 일격을 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백이성 역사 강사의 10월에는 특별재판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끝으로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거가 거의 저는 우리나라의 부조리를 한꺼번에 떨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개헌 투표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예. 첫 번째. 예.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의힘을 그 전에 해체시킴으로써 대규모 보궐선거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그 2026년 지방선거 때 완전히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10월 달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까지 했던 모든 사람들의 형량을 거기서만 재판하게끔 만드는 거죠. 9월 달쯤 되면은 저 김건희 특검 16개 혐의 중에 딱 특검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갈 거거든요. 저게 들어오면 온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치솟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더라도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딱 우리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해서 정확하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을 때릴 수 있는 강큰 재판부가 필요하지 않겠나.